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강의를 이거 요약 받으셨죠? 네. 뭐 이걸로 진행을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원장님이 그래서 기본서를 참고로 하시고 그죠? 그 요약집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용은 설명은 제가 하고 교재는 나중에 설명하면서 볼 때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요약집도 뭐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차피 요약집을 계속 봐야 될 거니까 세법도 다른 과목 좀 틀려가지고 그죠? 요약집을 좀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그렇게 하신다니까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족하면 또 그때 방법을 좀 찾겠습니다. 불편하시면. 그러니까 따로 세법은 천재가 따로 없어요. 저는 뭐 기출문제, 첫문제 이런 걸 안 만들어서 세법은 문제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이제 뒷부분에 지문 정리 몇 개 돼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끝날 때 잠깐 그렇게 푸는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걔도 기출문제 지문이기 때문에, 그죠? 제가 만든 지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참고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시고. 일단 뭐 교재는 4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그냥 피워놓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요약집이에요. 요약집. 그죠? 근데 이제 다 기출 천재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안 만들어 제목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제 벌써 3월달이죠? 그러니까 3월달이니까 이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시험은. 그러니까 뭐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좀 빡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학원생들이 3월달인데도 별로 긴장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신감이 있긴 있는 거죠. 뭐 몰래 공부를 하겠지만. 그죠?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신감만큼 실력이 쌓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잘못하면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안 나눠주세요. 그냥 놔두시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가져가세요. 지금 볼 거 아니까. 저거 앞뒤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거. 작년에 나눠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빡시게 해야 됩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이만큼 하면 돼요.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 그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나는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 그것보다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합격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붙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일단은 뭐 시험 관계되고 뭐 나중에 들으시면 되고. 오늘 배우게 되는 건 제목이 이제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배운 게 이제 부동산 세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건 뭐 세금에 관한 걸 배운다겠죠? 세금에 관한 걸 배우는데, 뭐가 관련된 거냐면, 이 부동산과 관련된 걸 배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할 때 그 중개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부동산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건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거래했을 때 발생되는 세금을 배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부동산을 뭐 할 때?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죠. 거래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사고 파는 걸 말하는 거죠. 사고 파는 거. 그죠? 그러니까 샀을 때와 그리고 뭐 했을 때 팔았을 때 이거 배우는 거라 했죠. 뭐 다 했던 것들이죠. 그죠? 그러면 샀을 때 내는 세금과 팔았을 때 세금 내는 건데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 보유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요 관계별로 단계별로 내는 세금을 배운다.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배우는 세법 배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 내는 게 뭐가 있다 했어요? 취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재산세 있고, 보유했을 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렇게 배운다. 그죠? 그리고 팔았을 때 내는 것보다 양도소득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죠, 이게. 그죠? 요건 이제 우리 배우는 거라 했죠. 자, 문제는 세법은 16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3문제 나오고, 여기서 3문제 나오고, 이게 한 5문제 나오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한 문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해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죠. 여기서 하나 정도 이렇게 한쪽에 더 나오고 덜 나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문제를 맞추려면 뭘 하면 된다 했어요? 얘하고 얘만 하면 된다 했죠. 그 3개만 잘하면 10문제 무조건 맞습니다. 세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개만 맞으면 잘하는 거예요. 더 이상 크게 욕심 부릴 거 없고. 그럼 속으로 난 12개, 13개도 맞을 수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세법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 비해서 10개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야. 걔중에 이제 세법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이하게. 그런 분들은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12개, 14개, 15개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특이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 이 정도 맞으면 세법은 잘한 거다.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표를 10개로 잡으면 돼요. 그럼 뭐만 잘하면 돼? 얘네만 잘하면 돼요, 얘네만. 그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공부를 그러니까 범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잘하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걸 특화시켜서 걔를 잘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걸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기출천재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기출문제 가장 중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강의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전에 얘기했지만, 시험 보러 가는 수험생이 그 기출문제를 안 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아주 기본 상식이거든요. 기본 상식. 그러니까 얘를 알면 다른 건 안 하고 오히려 얘를 하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해를 안 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보통 5년치만 해도 최근 5년치만 해도 40문제짜리 200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10년치면 400문제죠. 여러분 400문제면 지문이 5개면 지문이 2000개입니다. 2000개.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걸 만약에 알고 있다 해봐. 시험 떨어지는 게 이상하죠.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죠. 작년에 우리 여기 원주 수강생 중에 한 분도 그죠? 기출문제만 되게 열심히 집중력 푸셔가지고 굉장히 고득점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오히려 얘만 다 알고 가면 어쩌면 합격은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왜? 지문이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계속. 나온 거 또 나오고. 여러분, 기출문제를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하나씩 풀지 말고 한 파트만 계속 풀어보세요. 예를 들면 공법이 공법 하나만, 예를 들면 20회, 21회, 22, 23 이렇게 계속 풀어보세요, 계속. 연장. 그러면 뒤에 가면 한 3번, 4번, 5번째 풀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면 지문이 어디서 다 본 지문이에요. 익숙한 지문이 계속 나와요. 왜 그래요? 앞에 나왔던 게 또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또 나오니까 반복 되니까 이쪽에서 뒤로 갈수록 바로 다 본 지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그게 70% 이상은 나오겠죠, 최소한.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면 나온 게 70% 이상 나오는데 그거를 시험에 나오는데 틀리는 거죠. 그래도 그걸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저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걸.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뭐 하긴 해. 나름대로 두적두적 막 부드럽게 뭐 해. 근데 왜 성적이 안 나와? 한 번 성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나름 열심히 한대. 근데 왜 성적이 안 나와? 이상한 걸 하는 거, 이상한 걸.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거. 풀긴 열심히 하는데. 그럼 무슨 그 의미가 있어요? 정확하게 하려면 얘가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래서 집중력으로 자꾸 기출 천재 같은 걸 다른 데서는 사실 지금 막 이렇게 문제 미리 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7, 8월 가야 풀고 하는데 어차피 그거 풀 거니까 처음에는 다 어렵잖아요. 이래저래. 그죠? 근데 어차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가자 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좋은 점이에요. 왜? 여러분 안 푸니까 학원에서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러면 제가 이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도 풀어봤대. 근데 성적이 안 나온대. 그럼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은요? 왜 풀어봤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풀기만 하면 안 된다 했잖아. 풀기만 하면 안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문제는요, 몇 문제를 풀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몇 개를 맞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뭐가 중요한 거야? 얘가 왜 맞고 왜 틀린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문제 풀고 나면 그 패턴을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의고사를 봤어. 40문제. 그럼 어떻게 돼요? 채점 맞아. 그럼 몇 개 맞았어. 막 20개 맞았으면 되게 좋아해요. 벌써 반타작 했으니까. 그러면 그 20개 맞아. 나 20개 맞았다고 좋아해. 10개만 해서 하면, 짜증나, 열받아. 하고 막 시험 집어 던지고. 그리고 끝이야, 둘 다. 잘 많이 맞았다고 하는 사람도 시험 보면 끝이고, 못 맞은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 패턴으로 계속 풀면 죽어도 실력 안 늘어요, 여러분. 이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 얘기를 해도 뭐 하면 이해를 못 한다니까?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풀어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오지선상에 5개 지문 나오잖아요. 이 문제를 맞았어. 아니면 틀렸어. 이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맞았다고 쳐봐. 그럼 여러분 이걸 다 이해해서 맞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알아서 맞은 건 아니거든요. 답이 2번이야. 얘를 맞았어. 1번하고 나머지 지문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험에 다음에 이게 똑같이 나오나요? 아니거든요. 나머지 지문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얘가 변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나서 이거 5개 전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얘는 왜 맞았고, 얘는 왜 틀렸고, 그리고 얘는 변형이 됐는데 기본서 지문하고 어떤 식으로 어디가 변형이 돼서 나오고, 이거를 하는 게 공부지. 이게 공부지. 무슨 문제 몇 개 맞고 틀리고 뭐 이게 무슨 공부예요. 그거 벤달 해봤자 떨어진다니까, 시험은. 그러니까
딱 보면 그런 사람은 떨어져.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신력이 너무 강해서요. 세뇌가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네 얘기를 들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나도 양년에 공부 좀 했고 내 스타일이랑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강의를 지금 15년, 20년 가까이 해오니까 수강생이 패턴이 똑같아요. 공부하는 사람 패턴이 똑같아. 근데 그걸 계속 똑같이 보는 거야. 그럼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이렇게 이제 자꾸 접하잖아요. 그럼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이 시험에 붙을 건지 떨어질 건지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솔직히. 아마 세분 선생님도 그럴 거야. 왜? 그 사람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 보면 떨어지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 사람 특징이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고집만 세요. 난 내 생각대로 할 거라는 거야. 옳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 이거는 100% 효과 있어요. 근데 힘들어요. 근데 왜?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이거 하려면. 이미 푸른 문제를 또 본다는 거는 지루한 작업이에요. 하기가 싫어. 질리지.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떨어져요. 저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고득점이죠. 저는. 왜? 문제를 나중에 맞출 게 뭐 틀릴 게 없어요. 그냥 다 본 지문이야. 그냥 쳐다보면 다 본 건데 뭐. 그죠? 그런 식의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험 무조건 합격하게 되는 거야. 아직도 시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앞으로 하실 때는 많이 막 하루에 100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문제를 풀어도 그 10문제를 다시 풀면 내가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히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럼 또 잃어버리죠. 그죠? 또 잃어버릴 거야. 좀 지나면. 마찬가지 잃어버리면 또 나중에 또 보면 돼요. 그럼 또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게 쌓이면 실력이 되는 거죠. 뭐 별거 있습니까? 이 공부가 뭐 머리 좋다 공부 잘하고 뭐 나이 젊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누가 한 번이라도 더 보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야. 무조건 이 불문하고. 그죠? 그거만 명심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딱 나와 있어. 무조건 합격하게 돼 있는 거지. 그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아직 시간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그죠? 되고. 자, 그럼 오늘 배우는 건 뭐라 했어요? 조세총론 용어정의죠. 용어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학개론 빼고는 다 법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법을 배우는 거니까 뭘 알아야 된다? 여기 나오는 용어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정리한 게 오늘 배우게 되는 4페이지에 조세총론이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조세총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세금의 개념을 설명한 겁니다. 그죠? 그 설명을 쭉 하고 그냥 책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과세주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과세주체.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가 되는 단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누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자, 세금은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세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한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자, 얘가 세금이게 아니게 라고 물어봐.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그거를 얘네들이 부과해서 가져가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면 간단하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전기세는 왜 세금이 아니라겠어요? 얘네들이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 세금이 아닌 거예요. 간단하게. 그죠? 이걸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국가가 부과한 세금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세금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 국세라고 그러고 얘를 뭐라고 한다? 지방세라고 합니다. 지방세. 그럼 결론은 뭐가 국세니 뭐가 지방세니 설명하는 것도 간단한 거죠. 지방세는 뭘 지방세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들어가는 게 지방세고, 그죠? 국세는 국가가 부과해서 가져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게 아주 간단한 얘기죠. 자,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뭐가 있겠어요? 광역자치단체인 특광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럼 지방세는 뭐다? 얘들이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얘네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부과해서 가져가는 세금이 지방세 중에 취득세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재산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특광도세, 시군구세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죠? 외우기만 한다고 또 문제를 맞추는 건 아니죠. 이 개념이 뭐예요? 자, 취득세는 이 건물이 지금 원주시에 있죠. 그죠? 이 건물 취득하면 세금을 내실 거 아니야. 그럼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강원도 재정으로. 이게 그 뜻이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언제? 강원도 전체를 과세 범위로 한다.
특별시 전체, 광역시 전체, 도 전체. 그러니까 춘천시 건물을 취득해서 취득세 내도 그것도 누가 가져가? 강원도 재정 이 뜻이죠. 그럼 재산세를 내면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누가 가져가? 재산세는 누가 가져간다? 원주시 재정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구가 나왔습니다. 이때 구는 무슨 구를 말한다? 어디 있는 구? 그죠? 특별시 자치구,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시 팔달구, 안산시 단원구 할 때 그 구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구가 나왔다. 그럼 뭘 말한다? 자치구를 말한다. 어디 밑에?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얘는 시, 군, 구 단위로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얘가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지방세 중에 우리가 배운 두 개고 하나 더 있죠. 등록세. 자, 등록세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도세 및 구세라고 돼 있어요. 도세 및 뭐라고요? 구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해서 등록세 내시면 그 등록세를 누가 가져간다? 강원도 재정으로 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된 게면 등록세는 누가 가져갈까요? 서구 재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광역시가 아니라. 왜? 구세니까. 이 구는 어디 말한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겠죠? 자, 이게 개념이 이런 거예요. 자, 몇 년 전에 시험에 총론에서 뭐가 나왔다? 이런 거 나왔다 했죠?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거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문제로.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골라라. 했고 얘가 등록면허세 이렇게 나왔어요. 지문에 5개 중에 하나가. 뭐가 정답이에요? 특별시세가 아닌 것. 얘가 정답이었어요, 얘가. 왜? 얘는 도세비 구세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시세가 아니죠.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얘가 정답이죠. 총론에서. 이거는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 세 개는 우리가 배우잖아요. 정규 과정에서, 그죠? 그러면 다른 거 몰라도 지방세가 11개가 있는데 그 11개가 전부 다 얘는 도세고 얘는 군세고 시군세고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근데 뭐는 알아야 돼? 내가 배우는 거 3개는 하잖아요. 이거는 맨날 하는 거니까. 근데 정답이 얘가 정답이었어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합산이란 말도 나와요, 합산. 뒤에 가면 뭐 합산한다, 합산은 이런 말 나와요. 그러면 이 합산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합한다는 얘기죠? 개인 앞에 돼 있는 거 몽땅 합한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국세고, 여기 재산세가 있습니다. 자, 얘도 합산이 나오고 얘도 합산이 나와요? 그럼 둘의 차이점 뭘까요? 둘 다 합산, 얘도 합산하고 얘도 합산하는데 그 둘의 차이점 뭘까요? 얘는 국세고 얘는 지방세죠. 그러니까 합산의 차이가 어떤 걸까요? 얘는 국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전국 합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국가가 부과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얘는 종부세는 국세니까 합산을 해도 어떻게 합산해? 뭐 시군구나 특광 도별로 합산하는 게 아니라 전국 합산입니다. 재산세는요? 시, 군, 구별로 합산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만약에 본인이 뭐 토지를 가지고 있는, 합산 대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원주에 2필지가 있고 춘천에 2필지가 있어요. 본인 거 4필지가 있어요. 그죠? 그럼 합산할 때 이 4개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재산세는. 어떻게 해? 다 내 건데 원주 거 2개만 합산하고 춘천 건 춘천 거 2개만 합산해서 따로따로 세금을 과세한다는 얘기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전국의 모든 합산 대상 토지를 몽땅 합해서 그런 뜻이죠. 그럼 이 부분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군구세 의미가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 지방세 파트에서 합산이란 말 나오는데 전국이란 말 나오면 어떻게 돼? 무조건 틀린 거예요. 합산이 아니어도 지방세는 전국이나 국내란 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지방세는 전국이나 국내 대상이 아니에요. 지방 자치 단체별로 과세가 되는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럼 국세 파트에선 시군구 특광도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구분이 돼 있는 것들이죠. 나중에 그게 섞여가지고 시험에 나와야 문제. 근데 그걸 틀린다니까. 그죠? 재산세 같은 거 물납할 때, 재산세 물납은 전국에 소지하는 부동산의 하나에 물납할 수 있다. OX. X에 뭐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 재산세인데 전국에 이렇게 나왔잖아. 그냥 틀린 거예요, 그냥. 그죠? 그게 이런 개념이죠, 그 개념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얘는 특강도세, 시군구세 이렇게 외웠다고 해서 외웠다고 이 개념을 다 이해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런 뜻이고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면
알면서도 문제를 틀리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죠? 근데 그런 개념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과세주체에서 이렇게 돼 있다. 지방세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뭐 중요한 얘기 아니죠. 뭐 얘도 국가 지방세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걸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는 거고. 자, 문제는 뭐라겠어요? 이 세금을 거두려면 내는 사람이 국민이 내는 거랬죠. 국민이.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면 안 된다. 왜? 조세권 남용을 하면 국민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다 했죠. 그래서 법률로 세금 부과 요건을 정해준다. 그걸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라는 표현을 써요. 과세 요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 그래서 요건이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과세 대상이라는 거예요. 과세 대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대상을 법으로 정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고 팔았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건 아니란 뜻이네요. 요즘에 그 가전제품 중에서 제일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요즘 핫한 게 건조기죠? 그리고 또 뭐 있어? 좀 더 가면 식기세척기도 좋고, 그죠? 스타일러,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 스타일러하고 그게 많이 나오죠. 스타일러 LG 거면 나오는 좋대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잘 나가니까 좁으니까 또 이제 확대해가지고 확장형으로 나와서 막 180만 원, 190만 원 이렇게 가더라고요.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건조기는 빨래를 걔가 말려준다는 얘기고, 스타일러는 옷을 여자들이 다림질 할 필요 없이 갖다 걸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털어가지고 주름도 펴주고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여자들이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기계가 다 해줘, 기계가. 밥도 기계가 해줘, 빨래도 기계가 해요, 말리는 것도 기계가 해줘, 다림도 이제 안 해가지고 뭐요, 지가 걸어놓으면 달달달 털어가지고 해줘, 설거지도 누가 해? 설거지도 식기세척기가 해. 그러면 입으로만 하는 거죠. 옷 벗으면 그 세탁기에다 갖다 놓나? 그러죠? 그죠? 그리고 스타일은 그거 알아서 걸어? 이러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점점점 편해지는데 제가 느낄 때 왜 남자들은 점점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뉘앙스, 제 느낌이 그래요, 저는. 분명히 와이프는 뭔가가 생기면서 편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갑자기 일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도 보면 제가 옷 갖다 집어넣죠? 다 하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여자들은, 맨날 피곤하대. 하는 건 기계가 다 하는데. 그죠? 청소도 청소기가 하지, 자기가 하는 거, 청소기. 그 민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청소기를 하는데 또 청소기도 뭐 다이슨이 좋다나 또 비싼 거야. 다이슨이야. 국산이 제일 좋아. 국산이 좋아요. 그죠? 참 이해가 안 간다니까.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건조기나 식기세척기 스타일러를 사도 취득세는 안 냅니다. 왜? 걔네들은 취득세를 만들 때 취득세 과세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세금을 누가 낼 것인가를 정해줍니다. 그걸 뭐라 그래? 납세 의무자라고 해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요, 세금을 누가 내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 걔는 뭐만 관심 있어? 돈만 받으면 돼요, 돈만. 그런데 문제는 뭐다? 아무도 안 냈을 때가 문제죠. 누군가는 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내. 그럼 누군가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세금 부과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세금을 법적으로 누가 내야 할지 그 의무자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내면 얘한테 이 법의 근거에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세금 계산을 하면 뭐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기준 금액. 거기다가 뭘 곱해요?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라고 한다. 뭐 지금 뭐 우리 1월 달에도 배웠지만 주구장창 이 4개 하는 겁니다. 4개. 그죠? 거기다 이제 어떤 식으로 거둘 것이냐 부가징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요건 충족의 세금을 내시면 이 세금은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뭐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걸 했다고 해서 뭐 보상 같은 건 개인적으로 당연히 안 해주고. 자, 그럼 여기서 그나마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금을 내죠. 뭘로 내야 됩니까? 그죠? 세금 원칙적으로 뭐요? 현찰박치기입니다. 현찰박치기. 그죠? 이게 딱 오죠? 현찰로 내야 돼요. 근데 그걸 현찰박치기라고 쓰면 좀 없어 보이니까 여기다 있어 보이게 금전납부를,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법은 원칙 있다는 죠? 원칙이 있다는 얘기 뭐가 있다는 얘기야? 예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원칙과 예외가. 그래서 그럼 시험은 어디서 부주로 내겠어요? 예외에서 냅니다. 예외에서. 자, 그러면은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다른 걸로 낼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자, 그러면 이 말뜻을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는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자, 이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증여를 받았습니다.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60일. 60일이죠.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증여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그럼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그걸 가르쳐주고 한 번은 얘기를 해주고 물어봐야지. 얘기도 지금 다 얘기했잖아. 그죠? 취득세 신고 납부 다 얘기한 거죠. 이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다 얘기했잖아. 이 무슨 뜻이에요? 얘만 예외라는 거죠. 네. 상속을 받았을 때만.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거꾸로 해석하면 예외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 모든 취득세는 상속 빼곤 다 며칠 안에 하라는 얘기야. 60일. 그 의미죠. 근데 그냥 이거를요, 취득일 60일 해놓고 상속을 이렇게 하잖아요. 해놓고 나중에 증여로 취득했을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그래? 안 배웠다고 그래요. 이게 안 배운 게 아니라 다 배웠잖아. 그죠? 아니,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요? 얘 빼고, 이게 원칙이래, 얘만 예외래. 그럼 다 한 거지. 그죠? 예외는 제외하면 나머지는 원칙으로 간다. 그 뜻입니다. 이걸 개념을 이해해야 이거 말고 다른 얘기들도 이런 식으로 지금 말했듯이 당연한 얘기로 문제가 나오는데 본인은 나중에 이해를 못하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 안 배웠다 한다든가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게 문제라는 거, 그런 게. 그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취득세 뒤에 가면 무상승계가 나와요. 무상승계는 원칙이 계약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랬어요. 근데 증여는, 아니, 상속은 돌아가신 날이 상속 개시일, 예외적으로 상속 개시일. 그러면 증여를 받으면 취득일 언제 가요? 무상승계는 계약일이 취득일이에요, 원칙인데 상속은 돌아가신 날이 취득일이에요. 그럼 증여를 받으면 언제가 취득일까요? 계약일. 옛날이에요. 왜? 무상승계 우리 딸랑 2개 배우거든, 상속 증여. 근데 이게 원칙이래요. 얘만 예외래. 근데 거꾸로 가면 뭐야? 상속 빼고 무상은 뭘로 가? 계약일로 간다는 얘기죠. 증여받으면 언제야? 계약일이거든요. 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문제 냈을 때 보면은 안 배웠다고 또 하죠. 하여튼 잘 모르면 안 배운대. 안 배웠대. 기억이 안 나면. 그죠? 자, 그럼 예외가 있다. 물납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물납. 물납은 세금을 뭘로 내는 거다? 물건으로 내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물납이 되는 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얘만 물납이 됩니다. 나머지 물납이 안 돼요. 그죠? 물납은 얘만 되고. 자, 물납 말고 또 뭐 또 있다? 분납도 있습니다. 분납은 세금 어떻게 내는 거야? 나눠서 내는 겁니다. 나눠서. 자, 분납은 재산세도 분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분납이 되고 양도세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분납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얘네들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금액 조건도 있고 기간 조건도 있습니다. 기간도 있어. 근데 이 분납 같은 경우 올해 개정된 게 뭐가 있냐면 재산세는 이제 분납 기간이 얘는 2개월이거든요. 2개월. 근데 얘는 45일이었는데 올해 개정돼서 몇 개월로? 2개월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분납 기간은 2개월인 거죠. 2개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재산세도 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강조를 많이 하겠지만 그런데 얘는 500만 원 초과됐을 때 분납할 수 있고 종부세도 500초간 분납할 수 있어요. 근데 양도세는 분납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지문이 이런 식일 수 있죠. 물납 및 분납이 가능한 조세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물납 또는 분납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1번 답이 뭐예요? 재산세. 1번 재산세. 재산세? 네. 재산세 두 개 더. 나머지 분은 묵비권 행사 하시는 거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그죠? 얘는 재산세. 여기는 2번은 재산세. 둘 다 재산세야? 네. 예. 2번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전부 다 정답이죠. 이 차이점 모르겠어요? 또는 여기 및 또는이잖아. 여러분 이거 파악 못하면 중개사법 못하는데 중개사법 껄핏하면 이건데 다 걔는 우리는 이거 잘 안 나오는데 중개사법 맨날 이거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네 중개사법 점수 안 나오죠 지금. 아직 나올 때가 아니에요. 공부 아직 안 됐으니까. 왜냐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중개사법은. 얘는 이것만 극복하면 중개사법은 점수가 잘 나와요. 벌칙 같은 거 외우고 그러면 걔는 30개 넘게 돼 있어. mit은 and에 and 그리고 그러니까 뭐야 동시 충족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물납하고 분납 두 개 다 되는 걸 골라라 그런 얘기죠. 두 개 다 되는 건 재산 하나밖에 없어요.
또는 두 개 중에 하나. 물납이든 분납이든 둘 중에 하나라도 되는 거 그런 뜻이죠. 그러면 재산세는 물납은 되고 분납 두 개 중에 들어가고 얘네들은 물납은 안 되지만 뭐는 돼? 분납은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골라 그러면 세 개 다 들어가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런 뭐 별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 그죠?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중개사법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및 and 또는 이렇게 또는 그 차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요게 뭐다? 조세의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별 얘기 아니죠. 그죠?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지. 뭐 별거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 정리하면 세금은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 지자체가 부과하면 지방세. 그러고 지방세는 특광도세와 시군구세가 있고 취득세는 특광도세에 들어가고 재산세는 시군구세,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다. 이때 법률로 세금 부과 요건 4가지를 정해준다. 무엇을? 대상. 그죠? 누가 납세 의무자, 기준금액, 과표, 그리고 세율. 그리고 얘는 뭘로? 현금,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물납과 분납이 있다. 물납은 재산세만 되고 분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도 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4페이지 보시면 그 1절에 조세의 개념 나오잖아요. 그죠?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얘가 누구요? 과세 주체고. 그죠? 2번 얘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재정수입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걷는데. 3번 뭐라? 무조건 거두면 안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한. 4번 뭐?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규정이. 과세 요건이 뭐예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이걸 충족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한다. 즉 뭐야? 무보상성, 개인적 보상은 안 해준다. 그럼 경제적 부담, 그죠? 세금 뭘로 내? 원칙, 금전 납부. 예외는 물납이 있다. 물납은 상속세도 물납은 됩니다. 그죠? 근데 상속세는 우리가 안 배우죠? 상속세도 물납이 되는데 얘는 기준 금액이 참고로 2천만 원 초과할 때 물납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실무에서 물납이 되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상속세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세는 물납 없어요. 얘는 폐지가 돼야 되는데 폐지가 안 됐죠.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시험이 나왔죠. 물납이 재산세에서. 그죠? 자, 밑에 박스에 물납 요건, 대상, 분납 요건 쭉 나와 있죠? 재산세가 물납이 되는데 얘는 금액 기준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되는데 물납 대상은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고 부동산만 되는데 어디 있는 거? 관할구역 내. 그럼 여기서 재산세에서 관할구역은 어디를 말하겠어요? 물건의 수익은 시, 군, 구를 말하죠. 우리 동네 것만 받는 거예요. 그죠? 분납 요건 나와 있죠? 재산세 500조가, 종부세도 500조가,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인데 분납 기간이 전부 다 몇 개월이다? 2개월이다. 결론적으로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다 똑같은 거죠. 500조가 2개월, 500조가 2개월. 양도세만 금액만 다릅니다. 1,000만 원 초과. 그죠? 그리고 기간은 전부 다 2개월 이내 하시면 된다. 이게 뭐다? 조세 용어정이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이세요? 조세의 분류가 나옵니다. 하여튼 설명을 듣고 계속 하면 돼. 그냥 별거 없어요. 그죠? 3월달에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저 위에는 3월에 오신 분들이 막 있어요. 이제 이번 주에 온 거, 이번 주. 이번 주 와가지고 막 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꼭 그런 분이 있어요. 한 3일 듣고 와가지고 면담으로, 원장님한테 명담을 해가지고, 아, 진짜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3일 듣고 오셔가지고. 그게 있죠. 그 3일 듣고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제가 말했죠.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본인을 너무 과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짜증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대치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아무리 얘가 어려워도 그래도 처음 들어도 가서 앉아있으면 그 중에 일부는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일만의 기대치를 가지고 앉아있는 거죠.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무슨 기대치를 갖고 와. 처음에는 그냥 올림픽 정신이라 했잖아. 막 참가하는 얘기를 가지고 계속 참가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몰라도 여기도 참가하고 저기도 참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선생님이 막 오후에 막 무조건 같은 거 하잖아요. 뭔 얘기인지 모르죠. 처음 들으면. 근데 여러분 뭐든지 처음은 다 똑같아요. 인생에서 뭐든지 다 처음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들으면 뭐든지 뭐요. 익숙하지 않고 어색해요. 근데 그거를 처음 들으니까 난 어색해서 안 되겠어 하고 포기하면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그 어색감을 극복하고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공부도 똑같다는 거지. 그 어색감을 극복하려면 그냥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막 듣다 보면 막 되는 거지. 학원 처음 와봐. 다 모르는 사람끼리 앉아있으면 얼마나 어색해요. 뻘주머니 그냥 있어. 근데 그게 그냥 어색해도 그냥 앉아있는 거야. 계속 하루 이틀 지나. 그러다 보면
완전 얼굴 보다 보면 별 얘기 안 해도 얘기하게 되는 거야. 어느 순간 보면 뭐 하고 있어? 둘이 그냥 수다 떨고 있는 거죠.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걱정이죠. 너무 얘기를. 막 수업 시간 시작됐는데도 막 얘기하라 정신 없어 막. 어차피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따라올 거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실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도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계속 거기 머리에 세뇌가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쌓여가지고 딱 그게 조합이 딱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실력이 착착착 늘어나는 거야. 근데 어차피 그 과정 거치지 않으면 실력은 절대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제 신빙들이 그죠. 그렇게 공부해도 학교 갈 때면 대한민국 사람 다 학교가지고 그죠?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기대치를 넘어가지면 안 돼.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빨리 이해하려면 자기가 많이 들으면 돼. 많이 들으면 돼. 동경도 많이 듣고 그죠? 자, 2절은 이제 거기 조세의 분류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세금을 종류가 24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눴을 때 어떤 식으로 나눠지느냐 그 얘기죠. 그럼 이걸 분류하려면 그 분류하고자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을 주어줘야 되죠. 그 기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기준에 따라 나눴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구분되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한다는 얘기지. 금방 했죠. 우리 과세 주체는 누구라 했죠? 국가와 지자체라고 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얘가 부과하는 세금과 얘가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지. 결론 얘는 뭐라는 거예요? 국세라는 얘기고 얘는 뭐 지방세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했을 때는 어떻게 구분된다?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진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자, 국세는 13개가 있고 지방세는 11개가 있는데 자, 이거를 만약에 외우면 뭘 외워야 된다 했어요? 그쵸. 얘는 11개밖에 안 되고 얘는 13개나 되는 거예요. 무려 2개나 많아요. 그럼 속으로 아이고 그까짓 거 2개. 그까짓 거 2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 형태는 뭐예요? 밀어내기 형태죠. 밀어내기 형태. 자, 어제 중개사법 들었습니다. 오늘 세법 들으면 중개사법이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그럼 세법이 들어가죠? 그럼 내일 공법하죠? 그럼 당연히 이 세법이 자리를 비워줘야 공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비워주는 거야. 그럼 공법은 또 비워줘야 됩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어? 그쵸. 구무씨가 또 막 머리 뒤밀고 있죠. 그럼 걔한테 또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거야. 그럼 구무씨는 그래도 걔가 오래 가는 거야. 왜? 일요일 날은 안 하잖아. 공시법 오래 있는 거, 이틀이나 있는 거야, 걔는. 그리고 월요일 되면 또 밀려. 아, 그런가요? 아, 그렇죠. 그렇게 밀리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현재 공부 상태가 밀어내기 계속 나가고 이렇게 빙빙 도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 2개를 더 외우면 다른 누군가 2명이 또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한 뭐예요? 엑기스 조금이라도 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 뭐예요? 하나씩 자꾸 나가다 보면 하나씩 걸려서 자리를 잡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머리에. 그 다음은 이제 공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실력이 쌓아가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밀어내기 하고 있는지, 일부는 자리를 잡아가는지, 그걸 잘 봐야죠. 밀어내기를 많이 할수록 자리를 많이 잡아가는 겁니다. 많이 할수록.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보면 돼요. 자, 우리가 배우는 거 3개 있다 했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일단 지방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있다 했어요? 누가 봐도 지방세, 딱 봐도 지방세라고 했죠? 얼굴만 봐도 아는 거.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얼굴만 딱 보고 행동만 딱 보면 알고 말하는 것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디 출신인지 알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쟤는 어딘지 알겠죠? 저는 딱 나오죠? 맞아요. 그죠? 근데 딱 티가 나는 거지. 아무리 티 안 내려도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전 또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그죠? 심하진 않지만, 안 고쳐지더라고. 저는 서울 서 100년을 살아도 사투리는 못 고칠 것 같아요. 그 고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하면 되는 거, 뭐 굳이 서울 말이 뭐가 좋아. 그죠? 충청도 말이 얼마나 좋은데요. 개고기 먹어? 그걸 2자로 뭐라 그래? 혀? 그럼 뭐라 혀? 혀 아니요? 혀? 그죠? 다 통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있으면 아주 간단한 얘기죠. 자, 그래서 지방이니까 얘는 지방세고,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런 식으로 지역자동차세, 그리고 담배 소비세, 이렇게 돼 있어요. 담배 소비세, 그리고 레저세, 이렇게 해서 11개를 뭐라 한다? 지방세 그럽니다. 이거는 뭐죠? 지역주민. 그럼 지역주민 그러면 뉘앙스가 느낌이 국세 같아요? 지방세 같아요? 지방세, 지역주민. 지역주민이 담배를 어서 펴? 자동차 안에서. 왜 여기서 피겠어요? 집에서 필 수가 없죠.
나는 집에서 아직 담배 핀다? 왕이죠, 왕. 그 집에서 왕. 나는 베란다에서 핀다? 한 영의정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남자는 노비입니다, 노비. 그렇기 때문에 못 피고 밖에 나가 피죠. 밖에서 피면 또 뭐라 그래? 방송 나옵니다. 누가 담배 피냐고 연기 올라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추운데 어디 가서 피워? 내 차에 숨어서 담배를 피는 거죠. 너무 불쌍하고 없어 보이죠. 그래서 있어 보이게 뭐 레저스. 얘는 국세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됐죠. 이거 굳이 외울 거 없어요. 세 개인데 지방 지역 주민이 자동차에서 담배 핀다 레저스. 그래서 요거 빼고는 다 뭐야? 당연히 국세겠죠. 이거 빼고는.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국세 나와 있고 지방세 해서 뭐 쭉 있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취득세는 특권도세고 등록면허세는 도세 및 구세, 재산세는 시군구세 그랬죠? 물론 거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산세 파트가 한번 나오는데 얘가 시군구세 맞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 재산세를 시군구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공동과세한다. 시군구세를 하면 돼요. 근데 서울시는 뭐한다? 공동과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만약에 서울시의 경우는 재산세가 서울시와 공동과세한다. 그것도 시군구세는 왜 공동과세 틀렸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울시만 그렇습니다. 왜? 서울시는 같은 구청끼리 재정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같은 서울시 안에 있는 건데 너무 심하니까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한다? 세금의 반절을 서울시에서 가져와요. 재산세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재분배해줘. 재분배. 그때 어떻게 줘? 재정이 약한 구청에 돈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구청끼리 격차를 줄이겠다. 결국은 문제가 뭐예요? 강남 상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가 우리나라 전국에서 세금 제일 많이 거치는 동네거든요. 땅값이 제일 비싸니까. 그러니까 같은 서울시인데 강북하고 도봉구랑 강남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같은 재산세인데. 지금은 많이 주는 거예요. 이 공동과세 때문에. 과거에는 뭐 거의 20배 가까이 차이 나고 막 이랬었어요. 차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쪽에 땅 한 평이 몇 억도 가는데 저쪽은 뭐, 그죠? 100평 가도 1억이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이건 뭔 얘기예요? 내가 세금을 걷는데, 사용하는데 일정한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 있고 그냥 일반 경비로 쓰는 세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할 때 하나는 뭐라 그러고 보통세라 그러고 하나는 목적세라 그래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 중에서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 뭐겠어요? 목적세겠죠, 목적세. 말 그대로 목적세입니다. 근데 이 목적세가 많으면 안 좋죠. 왜? 얘는 이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돼요. 다른 용도로 전용을 못 해. 그러면 여기 돈이 남아 돌아도 이쪽에다 돈이 부족해도 이걸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세는 많진 않아요. 그래서 국세에 3개가 있고 지방세에 2개가 있고. 일부러 외울 건 없습니다. 여기 이제 뭐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그 다음에 농특세가 있고 지방세 2개가 있는데 여기 뭐냐면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하다면 그냥 이거 2개 그냥 기억하면 돼. 느낌상 그냥 어떻게 한다? 지지야 됐더니 지지. 지지가 뭐라 했어요? 에이 지지. 그죠? 엄마가 애기들이 뭐 들은 것만 좀 에이 지지 지지 지지. 앞에 거지 하면 지지지로 했더니 지지지. 지지지지. 그죠? 누구 노래예요? 소녀시대, 소녀시대. 지지지지. 그 중에 누가 제일 이쁘게 해요? 유나가 제일 이뻐요, 유나가. 그죠? 유나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 유나 어디 나오게 지금 TV? 아, 그렇죠. 텔레비를 그렇게 열심히 봐? 효리네 민박에 나오죠, 직원으로. 그죠?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봐봐. 효리네 민박 보지. 그런 거 보는 사람이 그것만 보겠냐고. 월화 드라마, 키스 먼저 해도 될까요? 뭐 이런 것도 볼 테지. 키스 먼저 해도 될까요? 그죠? 토요일에 미스티 안 봐? 미스티인가 뭐 김난주 나오는 거? 내가 볼 땐 드라마 그거 보는 사람은 대부분 똑같아. 패턴이 그 드라마 딱 연습고 공부를 언제 할까요? 드라마 볼 때가 아니에요. 그죠? 지지지 해서 요 3개. 그죠? 그러니까 요 2개 좀 그냥 지방세 목적세는 지지 2개가 있다. 그냥 지지다 이렇게 개념만 보세요. 일부러 외우지 마시고. 그죠?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밑에 목적세 2번에 보면 박스 있죠? 맨 밑에 5페이지. 국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게 하나예요. 그죠? 그게 3개인 거죠. 토탈.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교육세가 국세도 교육세가 있고 지방세도 지방교육세가 있죠. 그럼 둘 다 교육재정으로만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육세는 중앙정부 교육재정으로 쓴다는 얘기고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으로만 사용을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지지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넘어간 3번에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이라고 돼 있죠. 조세 전가. 자, 전가란 말은 떠넘긴다 이런 뜻입니다. 떠넘긴다. 그래서 뭐가 있어?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습니다. 직접세, 간접세. 이는 무슨 얘기예요? 납세자가 있고 담세자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납세자, 담세자. 담세자가 뭔 뜻이에요? 그 세금을 뭐 한 사람? 부담한 사람이라는 뜻. 낸 사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법적인 납세 의무자는 갑인데 세금도 누가 냈다? 갑이 냈다. 둘이 일치하죠. 이걸 뭐라 그래? 직접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전가를 안 한 거죠. 본인이 책임을 진 거잖아. 그럼 간접세는 뭐겠어요? 이렇게 된 거죠, 당연히. 얘가 법적인 납세 의무자인데 세금 얘가 냈어. 이걸 뭐라고 한다? 간접세 그럽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조세는 다 직접세를 배우고 간접세는 안 배웁니다. 근데 간접세 대표 주자가 부가가치세 같은 거 있다 했죠? 부가가치세. 얘는 뭐라 그랬어요? 매출 금액의 10%예요. 매출 금액의 10%. 그러니까 무조건 매출 금액 세금 계산을 끊었다 하면 10%씩 붙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원래 누가 내야 되느냐? 법적인 납세자는 매도입니다. 파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식당 얘기했었잖아요. 밥값 5,500원 나오는데 영수증 끊으면 5,500원인데 밥값은 얼마라고 돼 있어? 5,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500원 이렇게 따로 돼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매출 금액 5,000원이고 그거의 10%에 얼마? 500원이 부가가치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토탈 5,500이죠. 그럼 이 500원은 누가 원래 법적인 납세 의무자냐면 식당 주인이 이겨요. 그 내는 건 누가 내? 소비자가 내잖아, 소비자가. 그러니까 그게 간접세죠. 주세도 간접세에서 간다 했죠. 주세, 대표적으로. 그죠? 자, 카스 하나를 마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 주세 붙어 있어. 세금 누가 내야 돼, 원래는? 지혜주, 회사. 실제는 누가 내? 내가 낸다고 얘기해야 제일 양심적이죠. 내가 낸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말고. 술 안 드세요? 좀 있으면 이제 이 카스 먹을 오기 시가 오죠. 그래서 이거 시하시려면 어떻게 한다 했어? 김치 냉장고에 딱 넣으면 이틀만 넣으면 정말 시원합니다. 속까지 시원하게 냉동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김치 냉장고 일부 김치, 일부는 공간 폈다 그러면 맥주를 재넣어야 되는 거야. 그죠? 얼마나 맛있는데. 먹어보세요. 거짓말인 거. 카스는 병이 있고 캔이 있고 뚱땡이가 있어요. 어느 게 제일 맛있어? 병맥이 훨씬 맛있어요. 술은 원래 병맥이 맛있는 거예요. 병이 맛있고, 그 다음에 캔. 제일 맞다 그러면 이게 뚱땡이. 아유, 뚱땡이는 먹지 마야 돼요. 뚱땡이는 그 냄새나. 먹으면 맛 진짜 없어, 뚱땡이. 그죠? 이 주세도 이제 간접세 들어갑니다. 간접세. 그죠? 우리는 아무리 볼 게 없어도, 아무리 볼 게 없어도 뚱땡이는 안 먹어요. 있으면 딱. 저는 왜 얘기하냐면, 저는 내가 유일하게 먹는 술이 카스거든요, 제가. 맥주만 먹거든요. 근데 카스만 먹어요. 다른 거 하나만 먹고. 그러니까 요거만 딱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이걸로 드는 거죠. 먹으면 또 이게 제일 나아요. 탁 쓰는 맛. 그죠? 이런 게 다 뭐다? 간접세에 들어갑니다. 시험에서는, 뭐 예를 들면 주세가 직접세입니까? 간접세입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다음 중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직접세.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여러분이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 간접세로 구분된다는 거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페이지 3번에 조세 전가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개념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번 있죠. 되겠습니다.